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번째 영명입니다. 4월 2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시장이 현재 출렁거리고 있죠. 비트코인의 가격이 9,570만 원입니다. 자, 여기 노란색 이동평균선을 깨버렸어. 과연 무너질까요? 올라갈까요? 저는 방송 때마다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저의 배팅은 이쪽이다. 그 근거를 말씀드려왔죠. 자, 빠질 때마다 흔들거리면 장기간 동안 동행하기가 힘듭니다. 자, 비트코인의 가격은 9,500만 원. 자, 그러면서 이더리움. 얘도 480만 원, 500만 원을 깼죠? 음봉을 쭉쭉 내렸어. 이 근방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얘도 내려갈까요? 올라갈까요? 자, 올라가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들은 빠질 때 모으겠죠. 근데 올라가는 것을 확실하지 못하거나 내려갈까봐 두려운 사람들은 지금 마음이 안절부절 못할 겁니다. 마음을 안절부절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흔들어댑니다. 그게 지난 투자에 비단 코인 시장뿐만 아니라 모든 투자가 그래왔습니다. 그러면 시장 상황을 정확하게 읽어야 되겠죠? 자, 리플은 2.30. 하락폭이 그다지 크진 않아요. 다만 얘도 최근 들어서 쭉 밀렸다. 자, 그 다음 A다. 얘도 4%대 하락이 나오고 있고요. 비트코인 캐시도 하락이 좀 나오고 있죠? 6%대. 이더리움 클래식도 5%대 하락이 나오고 있고요. 도지는 8.5. 낙폭이 좀 컸습니다. 이렇게 하락이 나왔죠. 그쵸? 자, 시바이누도 6.58 하락이었고요. 체인링크는 그래도 0.27 건강하게 조금은 버텨주고 있어요. 자, 네오도 5.74 하락 중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과연 지금 시장이 부러질까요? 아니면 기간 조정을 거쳐서 상승을 할까요? 그거의 답은 사실상 여러분들이 쥐고 있습니다. 저는 상승장을 부르짖고 있죠. 그 근거를 지난 시간을 통해서 상당 기간 많이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자, 대한민국에서는요, IPO가 줄줄이 수요 예측에 나선다고 합니다. HD 현대마리솔루션 관심 봄바람탄 공모주 이달 4조 되어뜬다. LG 에너지솔루션 이후에 국내 최대 IPO이다. 기간 8곳 줄줄이 수요 예측에 돌입한다. 시장이 무너진다면 이 IPO가 진행되기 상당히 어렵겠죠. 저는 상승장에 배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중국의 상장 추인, 중국의 쉬인입니다. 알리바바, 테무, 쉬인, 알테쉬라고 하죠. 그 쉬인이 작년 이익이 2.7조 원 이상이다. 전년비 대비해서 2배가 넘었다. 자, 그러면서 상장에 대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전 세계 IPO, 이게 진행된다고 한다면 시장이 무너지면 진행할 수가 없을 겁니다. 전 세계 증시의 환경을 보더라도 어제 미국 시도한 그다지 큰 움직임이 없었어. 나스닥이 0.1% 상승, 다우와 S&P는 각각 0.6%, 0.2% 하락 마감했습니다. 큰 변동폭이 크지 않았죠? 거의 보합권에서 움직였다. 영국, 프랑스, 독일은 얘네들도 현재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상해와 니케이도 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살짝 소강 상태를 보였죠? 오히려 항생 지수는 2.36% 상승이 나왔다. 증시 별 변동폭이 없습니다. 그리고 채권 금리도 변동폭이 없고요. 원달러 환율 달러 인덱스의 변동폭도 크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는 답안을 제시해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5년 만에 최고의 1분기. 세계 증시는 축제이다. 세계 주가 지수 7.7% 올라. 한국과 중국은 소외되었다. 자, 한국은 키맞추기가 진행되고 있죠. 전 세계 증시는 축제 중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을까요? 현재 상황을요. 지금은 고금리입니다. 미국 기준으로 5.25에서 5.5%. 자, 아직까지 전 세계 국가들이 금리 인하 그 시그널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고금리 환경이라는 거죠. 이 환경에서 기업들이 영업이익률을 내기가 무척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독일, 미국, 일본, 프랑스 얘네들은 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유럽은요. 독일 경제가 실물 경제가 파이가 성장폭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빠그러지고 있는데 증시는 달리고 있어요. 미국도 사상 최대 부채에 시달리고 있는데 증시는 빅테크를 기반으로 해서 AI, 인공지능,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달려나가고 있죠. 일본은 사상 거의 엔저가 역사상 수준에 들어와 있죠. 이 엔화 약세를 기반으로 해서 원가 경쟁력이죠. 이 환율 경쟁력을 기반으로 해서 기업들의 이익이 늘어나면서
주가 지수가 또한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직원들의 임금을 올려주면서 이제 물가 인상,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화는 약세 국면에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실물 경제가 받쳐주지 않는 상황에서 자산시장이 상승해 나왔습니다. 그 와중에 코인 시장 또한 달리고 있죠. 이 환경이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는 참전을 못했습니다. 그럼 더 달릴까요? 개인 투자자가 참전을 안 했기 때문에 저는 더 달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다가 미디어가 동반될 겁니다. 한쪽으로 쏘겠죠. 그럼 이때가 진짜 위험한 시그널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실물 경제가 뒷받침되지 않는 그런 상승인데 그 과정 중에 나오고 있는 그 과정에서 나오고 있는 물량 조정 과정으로 보고 있다. 글로벌 선거판 덮친 인플레이션, 터키 집권당 참패하였다. 자, 인플레이션이 사실상 터키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집어삼켰습니다. 바로 그들이 만들었죠. 이 인플레이션은 바로 코로나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이 만들어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는 물가 상승률 3%, 요거를 맞추는 게 미국 기준으로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였고요. 전 세계는 사실상 디플레이션의 시대였었죠. 코로나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인플레이션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 와중에 지금 고금리 환경, 이 고금리 환경 속에서 고용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합니다. 왜 결혼을 안 할까요? 내가 소득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내 월급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물가가 올라가는 속도가 더 빨라. 게다가 내가 평생 일을 해도 집 한 채를 장만할 수가 없어. 자산 가격이 올라가는 속도를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점점 더 생활 질이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실상 결혼 또한 포기하였다. 그리고 이 와중에 실물경제 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실물경제 위기 전에, 대폭락이기 전에 또 자산시장에 버블이 불어닥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4차 산업혁명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고용이 점점 줄어든다는 거죠. 우리는 앞으로 기본소득 시대 또한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기본소득만으로 살아간다는 거는요, 사실상 참담합니다. 완전한 통제 세상이죠. 기본소득 이외에 우리는 살아갈 대체 수단을 반드시 마련해야 되겠죠. 이 엄청난 경제 퍼펙트 스톤과 4차 산업혁명과 이 다가올 문명 속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저출산 구조로 인해서 도시가 사라질 위험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지금 시장에서 버블이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시장을 잘 읽지를 못하면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그쵸? 그래서 각 섹터별로 블록체인 또는 경제 또는 여러 지표들을 세상의 이슈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그 눈이 실시간 계좌잔고에 장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큰 흐름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자세한 부분들은 멤버십에서 제가 깊게 분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은 우리는 투자를 통해서 반드시 살아남아야 됩니다. 이 투자의 기본적인 철학과 가치관, 이거는 생존을 위한 필수 도구입니다. 이제 코인에 올라가는 상승 속도가 엄청 가팔라질 겁니다. 주식이 올라가는 속도도 이번 버블장에서는 합류하겠지요. 얘네가 같이 움직일 테니까. 그러나 경제 위기 이후에는 다른 움직임을 보일 겁니다. 투자 또한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어야 돼. 이번에 벌고 다음번에 또 잃게 되는 게 결국 투자에 많은 투자자들이 보였던 모습이죠. 지지 않고 끊임없이 이길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야 내 돈을 지킬 수가 있어. 이번에 한번 크게 먹고 다음번에 빠지면 그냥 끝나게 되는 겁니다. 세상을 볼 수 있는 안목과 체계적인 흐름과 지금처럼 시장이 흔들거릴 때 멘탈 관리가 투자는 전부입니다. 앞으로 생존을 위해서 투자에 대한 모든 것을 저는 멤버십에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저의 모든 영역을 쏟아부어서 전혀 오셔가지고 아깝지 않을 저의 모든 역량과 지식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체계적으로 갈 수가 있다. 자, 리플 소식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차이나뱅크. 차이나뱅크는 중국 은행이 아니라 필리핀의 민간 거대 상업은행입니다. 차이나뱅크, 디머니와
리플렛 파트너를 확대한다. 차이나뱅크는 필리핀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글로벌 송금 제휴를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은행은 리플렛 플랫폼을 통해서 태국 최고의 핀테크 금융 서비스 기업인 디머니와 제휴하셔서 태국에서 필리핀으로 빠르고 편리하게 송금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 디머니와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차이나뱅크는 디머니 앱을 통해서 온라인 및 실시간 송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디머니 이외에도 차이나뱅크는 중동 및 아프리카 최대 금융기관은 카타르 국립은행인 QNB, 말레이시아 모바일 머니와의 송금 파트너십도 리플렛을 통해 참여하고 있습니다. 소송 이슈와는 상관없이 끊임없이 혈관망이 확장하고 있습니다. 흔들릴 이유가 단 하나도 없다. 만약에 펀더멘탈을 믿지 못하고 흔들거리게 되면 결국 폭발을 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 문명은 저는 개인적으로 100% 정해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이나뱅크는요, 100년 이상의 은행 경험과 역사를 지닌 필리핀 최고의 민간 유니버셜 은행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오늘 리플렛과 연결되면서 확장하고 있는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 눈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금 기업들 또한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2차 전지의 대장이죠. 에코프로 PM, 거기에 지주회사인 에코프로가 찾은 돌파구는 원가 혁신입니다. 2년 내에 30% 절감을 목표로 TF, 태스크포스를 구성한다. 2차 전지 소재기업 에코프로는 앞으로 2년 안에 생산 원가 30% 절감을 달성하기 위해서 원가 혁신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자, 감이 오시나요? 원가 경쟁력이 없으면 기업들 또한 살아남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대기업들 또한 현재 구조 개혁과 세판이 진행 중이죠. 유통에서 또한 쿠팡과 그리고 알테쉬, 알리바바, 테무, 쉬인, 전 세계적으로 아마존, 그 망이 사실상 따로 노는 것 같지만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어떻게 생존해야 될까요? 개인은 어떻게 생존해야 될까요? 반드시 미래를 읽을 수 있는 통찰력이 없으면 생존해낼 수가 없습니다. 지각판이 흔들거리고 있습니다. 이 지각판을 제가 하루에 평균 7시간에서 8시간 미래를 읽는데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 미래를 읽는 그 눈을 기르는 능력과 그 정보들을 여러분들에게 과감히 멤버십을 통해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참여하셔가지고 꼭 좋은 정보를 받아가십시오. 아마 무릎을 제대로 치시게 될 겁니다. 진작에 들어올 걸. 자, 쿠팡이츠 성공에 배민도 배달비 제로이다. 배달 3사 극한 경쟁. 승자는 누가? 지금은요. 뭐든지 파이 싸움입니다. 선점 싸움이고 파이 싸움입니다. 원가 경쟁력과 자금력이 딸리면 뒤로 밀릴 거예요. 그래서 과점 체제로 가게 되겠죠. 살아남은 업체가 다 가격을 끌어올릴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다 종속되는 플랫폼 전쟁 중입니다. 그 플랫폼 전쟁의 판을 읽을 수가 있어야 된다. 자, 크라켄 호주 CEO가 암호화폐 시장 긍정적인 변곡점이 왔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로 신규 자금 유입, 블랙록의 이더리움 기반 토크나 펀드 출시 등으로 인해 암호화폐 시장은 긍정적인 변곡점을 맞았다. 블랙록의 이더리움 기반 토크나 펀드 출시. 이 말이 담기는 의미는 상당히 큽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이 된다. 승인이 된다는 것은 시장이 이더리움이 폭발한다. 이더리움이 폭발한다는 것은 알트코인이 폭발을 의미합니다. 제대로 된 탐욕을 맛보게 되겠지요. 요거를 확신하는 사람들은 지금의 버블장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빠질 때마다 내 간땡이가 쪼달거리면 절대 이 위치까지 못 간다. 2천만 원, 비트코인 2천만 원에서 지금 1억 원 근방입니다. 저는 2천만 원일 때 빤스까지 들어가야 된다. 이 말씀을 늘 드려왔죠. 그쵸? 앞으로 10년 동안 수백 배의 계좌 잔고가 돌아올 겁니다. 이것도 최소한으로 말씀드린 거야.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투자의 성패가 갈리게 될 겁니다. 그 근본적인 흐름과 변화를 저와 함께 준비하시지요. 자, 오늘 방송을 마치면서 저는 2022년도 12월, 2023년도 1월 이 근방이었던 것 같아요. 비트코인이 2천만 원이었죠. 근방이었습니다. 또 반등이 나옵니다. 그리고 7개월 정도의 박스권을 거쳤죠.
2800, 2900, 3000 사이를 왔다 갔다 7개월을 거쳤다가 뚫어버렸습니다. 저는 2000만 원일 때 이런 말 했었죠. 제네시스 파산과 함께 보이죠? 셀시우스, 테라누나, 3에로 케파탈, 그리고 FTX, 마지막에 제네시스와 DCG까지 건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완전히 폭락을 했었죠. 이때 저는 속칭 빤스까지 들어가셨다 이런 말씀을 주구장창 드려왔습니다. 제 방송을 꾸준히 보셨던 분들은 분명히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시장이 현재 비트코인이 1억에 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알트코인 대폭발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 자료 또한 저장이 되겠지요. 그치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제대로 된 판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건 정확한 흐름을 읽는다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